문법을 좀 틀리는데 되게 당당하게 영어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왜 문법을 그렇게 틀리는데 되게 당당하게 말하지?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은 영어가 잘 늘지 않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도 영어 공부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느낀 영어가 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특징 중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바꿔보세요. 영어가 늘지 않는 사람들의 학습법은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의 왕도나 공부법 책을 여러 권 읽고 여러 가지 공부법을 시도하면서 독학으로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오늘 소개할 방법을 전부 다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돌아가는 길을 걸어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피해야 할 학습법을 전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것은 학습법이면서 동시에 이것만 하지 않으면 영어 학습은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사고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시간을 들였는데도 영어가 좀처럼 늘지 않는다. 자신에게 재능이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무슨 방법을 써도 영어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다. 이런 경험 있죠? 그것은 분명히 오늘 소개할 방법들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여러분도 그중 하나쯤은 이미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소개할 방법들을 피한 덕분에 원어민 앞에서 부끄러워도 말 못하던 수준에서 영어로 몇 시간이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학습법을 알고 싶다.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쓰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싶다. 최단 거리로 영어 회화, 영어 시험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영상도 상당히 가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그럼 먼저 탑5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여러 권 사놓고 한 권도 제대로 끝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서점에 가도 유튜브만 봐도 여러 영어 관련 서적이 있죠. 그 중에서 고르는 것도 힘들지만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교재만 사서 집 책장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지 않나요? 특히 문법을 다시 공부하는 분들은 초문법, 중학교 레벨까지의 문법책을 한 권만 완전히 이해해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가 아니라 이 한 권을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보고 풀어보세요. 제가 학창시절 때는 거의 모든 문법이 나와 있는 문법 사전 같은 교재 한 권만 가지고 다른 문제집을 풀다가 모르는 문법이 있으면 사전처럼 찾아서 공부하고 또 문제로 돌아가서 풀고를 반복했어요.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예를 들어 Grammar in Use 한 권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말하는 연습을 해도 회화책 여러 권을 왔다 갔다 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동기부여 차원에서도 작게라도 완주하는 경험이 쌓이면 성취감도 생기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훨씬 쉬워지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영어 교재 중에서 레벨 맞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한 권을 끝낼 때까지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탑4는 영어 공부를 지속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어 교재 앞부분만 필기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처럼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실력은 늘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화상 영어 수업에 돈을 내고 한두 번 하고 그만두면 돈만 아깝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 친구를 만들어서 가끔 한두 시간씩 영어로 얘기를 해요. 친구랑 평소처럼 떠드는 느낌이니까 영어로 대화 후에 머리는 조금 아파도 회화 연습에는 최고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없더라도 요즘 챗GPT랑도 대화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 나의 말을 텍스트로 바꿔줘요. 이렇게 하면 챗GPT가 나의 말에 관련된 질문을 끊임없이 해주기 때문에 주제가 끊이질 않을 거예요. 대화를 시작할 때는 요즘 있었던 일, 연애, 가족 얘기 등 일상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내뱉는 습관을 들이면 어느 순간 말하는 게 익숙해졌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반복하면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탑3. 환경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랑 좀 연결이 되죠. 우리가 왜 다이어트나 영어를 새해 목표에 매년 추가를 할까요?
매번 목표 도달을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이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지속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수업을 매주 듣거나 보고 싶은 미드를 골라서 매일 집에 돌아오면 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습관이 생기는 기간으로 잘 알려진 21일만 영어 공부를 지속하는 환경을 만들어 봐요. 저도 한때 프렌즈를 계속 돌려서 볼 때 밥 먹을 때 꼭 프렌즈나 워킹 데드 같은 미드를 꼭 틀어서 봤습니다. 그리고 헬로톡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영어로 질문을 하거나 전화통화를 매일 했었습니다. 영어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새로운 표현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tell me about it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시죠? 근데 이게 tell me about it은 I know right 이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니까 그치 이렇게 동의하는 표현이죠. 이것도 외국인 친구한테 텍스팅을 하면서 배운 표현이에요. 이렇게 영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실력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탑 2.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를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여행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혹은 저처럼 할리우드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목표가 분명해야 동기가 생기죠. 취미라도 괜찮아요. 필라테스를 예로 들면 취미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잖아요. 저도 요즘 필라테스를 취미로 가고 있는데 매주 2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이때 시간 잡아서 공부하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대망의 1위. 부끄러워서 말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해리포터라든가 미국 드라마, 영화를 많이 봤어서 발음은 되게 좋다고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었어요. 처음에는 발음을 좋게 하면 사람들이 주목을 할까봐 저는 좀 내성적이라 일부러 딱딱하게 말하고 했었는데요. 제가 호주에 2주 동안 대학교 프로그램으로 갔었을 때 만난 친구가 문법을 좀 틀리는데 되게 당당하게 영어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린 마음에 왜 문법을 그렇게 틀리는데 되게 당당하게 말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친구처럼 틀려도 당당하게 말하는 게 훨씬 연습 양도 많고 또 자신감도, 영어는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는 더 성장을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라도 말을 많이 내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영어가 잘 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 책만 여러 권 사놓고 끝내지 않고 꾸준히 하지 않고 환경을 만들지 않고 목표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끄러워서 말을 많이 안 한다. 혹시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거의 다 해당됐지만 지금은 조금씩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셨다는 것은 정말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라고 믿어요. 오늘 영상 꼭 참고해서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영어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과 구독 부탁드리고 영어 공부 팁이나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See you next time!